A사 레이더 내부를 보게 좀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국방부 기자단 참관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A사 레이더를 두고 기자단과 연구원들 간절히 응답을 주고받다가 나온 대화였다. 현장에서 본 A사 레이더는 넓이 70cm, 두께 25cm의 크기였다. 팔각형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기자단이 레이더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물었고 연구진이 이를 거부한 것이었다. ADD 연구진이 A사 레이더 내부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보안 때문이다. 레이더 내부 소자의 모습이나 간격들이 공개될 경우 타국의 전문가들이 그 성능 및 구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철저히 숨기는 만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가 만든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정말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우리의 하드웨어 장비에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다른 나라에 팔자고 협업 러브콜이 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며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사 레이더는 ADD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표류했던 바 있다. 2015년 11월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집중 난타를 당하기도 했다. 절치부심한 ADD는 2018년 들어 시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고 마침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021년 12월 완성, 그리고 2026년 KF-X 장착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 ADD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A사 레이더를 참관한 후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로 충남 보령 지역을 탐색한 자료를 보니 지도보다 선명할 정도다. 마치 게임 화면을 보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지형 확인이 가능하다.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전투기 및 정찰기의 성능을 배가시켜줄 핵심 장비인 셈이다. A사 레이더의 첫 출고식은 이번 달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A사 레이더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12번째. 특히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뒤집은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점이 ADD의 자부심이다. ADD 관계자는 이렇게 A사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1년만 더 기다리면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국산 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ADD를 방문해 이처럼 밝힌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ADD 방문은 8월 6일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총 한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사일이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탄도 중량이 2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를 300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도 중량이 4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로종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도 중량은 500kg에서 1톤 수준이어서 4에서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2톤 이상의 탄두를 달 경우 머리가 너무 무거운 가분수 미사일이 돼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진다. 하지만 현무-4는 4에서 5톤 이상의 탄두에 정확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무기 상식을 깨는 괴물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ADD는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현무-4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하 100m 이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 등 북한 주요 지하 전략 목표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KF-X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도 함께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덕분에 우리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며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ADD 방문과 격려는 군 안팎에서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ADD가 최근 일부 전직 연구원들의 군사기밀 대량 유출 사건으로 방사청 감사를 받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ADD는 당초 대규모 50주년 기념 행사와 국제 세미나 등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하다가 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했다. 수십억 원의 행사 예산 대부분도 코로나19 사태의 예산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ADD는 최근 사건으로 분위기가 크게 침체돼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ADD가 지난 50년간 개발한 국산 무기는 355종에 달한다. ADD 창설과 국산 무기 개발은 1960년대 말 북한의 잇단 고강도 도발과 주한 미군 철수로 자주 국방 노선을 걷게 된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ADD 창설 불과 1년여 뒤인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ADD의 긴급 병기 개발을 지시했다. 소총, 박격포, 탄약을 4개월 내에 국산화하라는 내용이었다. 안호명 번개 사업. 당시 국내엔 금속, 기계, 전기, 전자 등 무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업 기반과 기술 축적이 전무한 때여서 박 대통령의 이 지시는 날벼락이었다. 그래도 최고 권력자의 엄명인지라 개발팀은 그해 크리스마스는 물론 이듬해 설날 연휴까지 반납한 채 연구실 불을 밝혔다. 연구원들은 미군 소총과 박격포를 분해 조립해보고 서울 청계천을 드나들며 밤낮으로 개발에 매달린 끝에 1972년 4월 기본화기 사격시험에 성공했다. 사업 명칭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격이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9위. ADD는 1970년대 소총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1980년대 선진국 무기 개량 개발, 1990년대 고도정 밀무기 독자 개발, 2000년대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 독자 개발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 순항미사일, 초음속 훈련기 T-50, 기동헬기 수리원, 대함, 대공, 대잠, 대전차 미사일, 세계 정상급 전차와 자주포, 3000톤급 잠수함, 한국형 구축함 등 대부분의 육해공군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다. T-50 훈련기, K9 자주포, 잠수함 등 일부 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ADD는 50년간 투자액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전력 증대 면에서 66.9조 원, 예산 절감 효과 면에서 362.5조 원, 기술 파급 효과 면에서 2.8조 원, 사회적 연구 개발 비용 절감 효과 면에서 10.5조 원 등이다. 국방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방연구 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 개발비 비중은 7.2%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보다도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것도 ADD의 자랑이다. IT 강국의 기초를 닦은 오명전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비롯 서종욱 전 과기부 장관, 고이만영 전 한양대 부총장, 고한필순 전 원자력연구원장, 홍재학 전 항공우주연구원장, 미사일 전문가인 이경서, 정규수 박사 등이 모두 ADD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창설 50년을 맞은 ADD가 발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우선 국내 민간 방위 산업도 발전한 만큼 ADD가 모든 무기를 개발하던 때에서 벗어나 방산업체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ADD는 앞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고성능 탄도,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광자, 양자 무기, 레이저, 레일건 등 이른바 전략 비닉 무기와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DD에서 25에서 30년 이상 연구 개발에 종사한 연구원들은 국가적 자산인 만큼 정년 이후 재취업을 방산 비리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자원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근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 시스템 대폭 보강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북한 김정은은 ICBM에 장착되는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한 과학자를 업어주기까지 했다며 우리도 현무-4를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자 등은 일종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